다시마로 국물을 내고 미역국을 먹고 김밥을 먹기 때문에 과잉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센터 김민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갑상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갑상선은 우리 목의 요 앞쪽에 있는 이제 조직입니다. 갑상선은 영어나 이제 한문을 보게 되면 방패, 갑옷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갑상선은 우리 목 앞쪽에 있고 기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패나 갑옷 같은 단어들에서 기원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갑상선이 하는 일은 목을 보호해 주는 건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작용해서 대사를 증진시키고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하는 갑상선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혈액검사로 피 속에서 갑상선 기능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하게 되고, 갑상선 호르몬은 T4나 T3로 적혀 있는 검사들이고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TSH라고 적혀 있는 검사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말 그대로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재는 것이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우리 뇌 중에서도 뇌하수체 부분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이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T4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뇌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T4가 정상이더라도 TSH가 늘어난 상황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분류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성 또는 무증상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물먹은 솜처럼 몸이 변하게 되는데, 많이 피로하고 붓고 피부도 거칠거칠하거나 푸석해지고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추위를 많이 타거나 쉽게 체중이 늘거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상당히 흔한 병으로 전체 인구의 대략 한 0.7%에서 가지고 있고, 여자가 좀 더 많아서 여자는 대략 한 1.1%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이제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전체의 3.1%, 여자에선 4%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추적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반복적으로 검사해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원인은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다른 말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내가 내 갑상선을 공격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같은 이름을 가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고,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갑상선과 관련해서 요오드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갑상선은 다른 병하고 달리 식이요법이나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는 병은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요오드인데, 이 요오드가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는 이제 다시마, 미역, 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 해조류 섭취가 부족해도 갑상선이 나빠질 수 있고, 해조류 섭취가 너무 많아도 갑상선이 나빠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너무 공급이 많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마로 국물을 내고 미역국을 먹고 김밥을 먹기 때문에 요오드 과잉이 많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거나 갑상선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요오드 섭취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금 제한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중독증, 그레이브스병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 T4가 늘어나고 반대로 뇌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는 줄어들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 마치 몸이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몸이 많이 피곤하고 숨이 차다든가 가슴이 두근두근, 맥박이 빨라지게 되고요. 잘 먹는데도 체중은 빠지고 덥고 땀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만큼 흔하지는 않아서 전체 인구의 대략 한 0.5% 정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크게 그레이브스 병과 갑상선 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증상이 있어서 병원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레이브스 병이 많지만, 증상이 별로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갑상선염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 두 병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그레이브스 병과 갑상선염을 구분하는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혈액 검사 중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 줄여서 갑상선 항체라는 검사를 통해서 두 병을 구분해 볼 수도 있고, 갑상선 스캔이라고 하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두 병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갑상선 스캔 검사는 대학병원과 같이 큰 병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혈액 검사, 갑상선 항체 검사를 통해 두 병을 구분합니다. 갑상선 항체가 나오는 병이 그레이브스 병인데, 이 병은 항갑상선제라고 하는 약을 적어도 1년 이상 복용해야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병인 반면에, 갑상선염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90% 이상이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병의 치료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들었다면 어떤 병인지 확실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상선 관련해서 건강검진에서 하고 있는 검사인 갑상선 초음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우리 목에 이제 초음파 기계를 갖다 대고 갑상선의 모양이나 구조 등을 살펴보는데, 궁극적으로는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지를 보고자 함입니다. 갑상선에 혹이 있을 때 그 갑상선 혹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판별해서 이것이 갑상선암이 의심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갑상선의 혹이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면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갑상선에서 하는 조직검사는 가는 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갑상선 세침흡입 검사라고 부릅니다. 이 갑상선 조직검사에서 이제 갑상선암이냐 아니냐를 빠르고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이런 갑상선 혹 결절의 대략 한 5%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갑상선 혹 자체가 워낙 흔하고 갑상선암도 그래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대략 10만 명당 60명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남녀를 통틀어서 보면 발생 1위의 암이고, 여자에서는 유방암 다음으로 2위이고 남자에서는 6위인 암이 되겠습니다. 이런 갑상선암이 발생하는 연령대를 보면 대략 한 30에서 50대 정도에서 많이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한 40대 정도의 여성분이라면 건강검진을 할 때 이런 갑상선 초음파를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암이 진단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받게 되면 갑상선암은 매우 잘 치료가 돼서 실제 갑상선암의 사망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 결과를 보면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갑상선암은 암은 맞지만 수술을 하면 잘 나을 수 있는 예후가 좋은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들을 살펴봤고요. 갑상선 검사 중에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을 진단할 수 있고, 영상 검사인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그 결과를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